안녕하십니까. 저는 KBWM 스타 자문단의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인데요. 올해 수요자들부터 가장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다세대 연립주택인데요.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가 아파트를 이제 추월할 정도고요. 그런데 공공개발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함정이 많아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흔히 말하는 빌라라고 부르는 이 부동산의 어떤 구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올 들어 1월에서 2월 두 달간 서울 지역에서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9,084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은 8,164건이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이 920건 정도 더 많은 셈인데요. 비율로 보면은 11%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뭐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택시장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월별 아파트 매매량이 다세대 연립주택보다 많은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제 현상이든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빌라 거래가 뭐 크게 늘어난 것도 비슷한 건데요. 아파트 값이 일단 크게 오르고 난 뒤에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차선으로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죠.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자금 마련 부담이 크지 않다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여러 뭐 개발 가능성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늘다 보니까 빌라 거래량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의 인기는 법원 경매 시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월 빌라의 낙찰가율이 이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서울은 93.1%, 수도권은 82.5%로 집계됐는데 이 빌라 낙찰가율은 서울의 경우에 2016년 7월 그리고 수도권은 2017년 10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 빌라가 굉장히 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있다는 것을 수치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을 내놨죠.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주로 공공 개발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런 게 핵심인데요. 근데 빌라 투자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 서울에 32만 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공공이 직접 나서서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 주거지역 일대를 고밀도로 개발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을 트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 대책 발표일이 2월 4일이잖아요. 이후에 주택이나 땅을 매입하면은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기로 했거든요. 말 그대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물론 뭐 종전 민간 방식대로 진행을 하면은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낙후된 지역에서 개발이 민간 방식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공공 방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더욱이 이제 최근 거래 가격이나 거래량이 뭐 예전보다 10% 혹은 20% 증가하면은
대상 지역에서 아예 뭐 제외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발표를 하고 있어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발 예정지에 낙후된 빌라는 무조건 뭐 나중에 개발이 된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장기간 묶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공공재개발 2차 공모를 신청한 56개 구역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무더기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새 집이 많아가지고 재개발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실 때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가급적 빌라를 사실 때는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큰 곳을 고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주로 아파트하고 빌라 간의 가격 차이가 없는 곳이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곳은 나중에 이제 되팔기도 어렵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체크를 하시고 빌라를 매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거는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고평가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인데 과연 꼭지가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명한 방법을 찾는다면은 결국은 매입가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싸게 사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뭐 건매물이라든지 뭐 건매물은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싼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법원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빌라는 경매를 활용하면은 한 시세의 한 80% 정도? 아까 제가 지난달에 수도권 경매 낙찰가율이 82.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빌라는 좀 싸게 사되 법원 경매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 이런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끈기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부동산을 보실 때는 숲과 나무를 같이 보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전망 같은 거로 보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8년째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고평가 국면인 거는 맞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 더 오를지는 그는 알 수는 없지만 좀 부담스럽다. 이 점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빌라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위축될 수가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 말하자면 미시적인 측면은 가격 부분이죠.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다리품을 팔아서 어느 정도 비싼지, 그리고 뭐 요새 흔히 말하면 주차 시설 이런 게 잘 돼 있는지, 뭐 역세권인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빌라든 부동산을 사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위험이 좀 커지는 뭐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를 뭐 주의 있게 좀 보시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혼자 이렇게 덜컥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전문가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을 좀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